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상쾌하게 마무리된 폭염 속의 8월 5일 수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선진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당히 쾌조의 출발을 했고 마감까지 큰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압도해서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 참여한 사람들이 즐겁게 장을 마무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239포인트 3.76%가 상승했고 이제 6,600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 그리고 672 종목이 올랐고 197 종목이 떨어지고 시가총액고 5,44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다시피 전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상승 종목이 걸쳐 있어서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하루를 보내셨고 7월 달에 받았던 상처를 일부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역시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엔 눈을 감는 것이 결과값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눈을 감고 보지 않았던 분들 스스로를 칭찬하셔도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한 고비를 잘 넘긴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연타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8.87포인트 2.42%가 상승하면서 이제 800선에 다 왔습니다. 799.5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무려 1334종목이 오르고 297종목만이 떨어지는 광범위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바이오가 연타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로봇과 그리고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까지도 강한 모습, 특별히 광모듈 광통신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노키아는 광통신 모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NXP 반도체 미국 공장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AI 그 데이터 센터의 속도전에서 이 광통신과 광모듈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광모듈 광통신 관련된 부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광 관련된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시경제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굉장히 한국 금리가 고공행진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0년물이 깜짝 놀랄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10.7% 10.7bp 죄송해요. 10.7bp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4.3, 4.4까지 갔었나? 이번에 4.3대까지 갔었는데 순식간에 지금 4.14%까지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 전쟁 이슈가 끝나고 뭔가 해결되는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채권쟁이는 아니니까 채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못 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세다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테마별 흐름 살펴보면 오늘은 전력 설비, 마이크로 LED, 양자 컴퓨터, 5G 통신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상승했습니다. 네, 이 광통신과 관련된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광통신 관련 중국 업체들의 그 수입을 정지시키면 그럼 그다음 어디겠어? 아무래도 한국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광통신과 부품 관련주들이 전자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건설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무한이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비토하던 것들을 몇 가지 그 무한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면서 전향적으로 오케이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호남 반도체가 연말기부터 뭔가 삽뜨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삽을 뜨면 삽은 건설회사가 뜨는 거죠. 네, 건설회사, 기계장비 이런 쪽 오늘 강세였는데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았어요.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굉장히 팍팍팍 올라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그 아시아권에서는 한국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일본 강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무려 3.6%. 일본의 3.6은 우리의 3.6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모두 좋았습니다. 특별히 상하이 증시, 선전지수 모두 1% 중반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오랜만에 오늘 홍콩 지수도 같이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뭐
거,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환율 동향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요. 자, 그 원화 환율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원화 환율은 자, 오늘 또다시 강세 보이면서 현재 1425원 찍었는데요. 25원, 26원 요 정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강세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와는 지금 조금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157 에서 더는 강세를 못하고 일단 멈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100엔당 904.17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화는 최근에 전 세계 통화 중에서 가장 강세였던 통화였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 요 바로 밑에 여기 나오는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여러분 덕택에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 광고 저희 가려서 받는 거 아시죠? 저희 굉장히 가려서 받습니다. 용 안 먹을 광고를 올려드리는데요. 사실 이번 하락장 상승과 하락장에서 두 가지 채널을 열심히 보셨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아니면 조금 덜 다치면서 그래도 그나마 좋게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네, 증시각도기의 각도기와 그리고 윤주호 센터장입니다. 윤주호 센터장님 한때 저하고 같이 조리돌림 당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는데요. 윤주호 센터장님 말은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팀 더 윤센으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유튜브 무료 강좌가 개설됩니다. 선착순 신청자에게는 상장경 업종 지도라는 그 자료집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윤조 센터장님이 어떤 분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증시각도 TV에 최근에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투자의 가이드 선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입니다. 그리고 문무겸비예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회사 돈 프랍 트레이더도 하셨고 애널리스트도 하셨고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셔서 저희 같은 업자들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어제 제가 좀 데이터 값이 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액만 보고 늘어났네요 했는데 오늘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달려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제대로 분석 못하고 겉보기식으로 읽고 안내를 드려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국의 공무원들이 낸 안은 잘 뜯어보고 씹어봐야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대충 지나가면 저도 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어요. 금액이 커지니까 좋다라고 봤거든요. 아닐세입니다. 자, 저는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는 어떤 이런 재정 관련 공무원 세계에서는 코스피 2000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정도는 주가지수 누르기 위한 방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ISA 기존에 아는 2천만 원 한도, 1년에 2천만 원 한도고 최대 1억인데요. 연간 그 금액을 약간 못 넣었던 거 한꺼번에 2월에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돈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돈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돈이 왕창 생겼어. 그럼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억까지 넣고 유지할 수 있었고 투자 기간은 원래는 3년간 해서 계속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장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가 나오면서 기존 일반 ISA가 잘려버렸어요.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는 생산적 금융 ISA만 들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도 2월 불가급으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자, 기존의 ISA는 투자 대상이 뭐냐면 예금 적금도 있고 국내 주식형도 있고 펀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들이 있는데 예적금도 있거든요. 예적금도 있으니까 이자 배당 비과세이긴 하지만 그다음 국내 주식도 가능하고 해외 ETF도 가능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도 가능한데 S&P 나스닥 ETF 이런 거 가능한데 이번 그 생산금 ISA는 일단 해외
해외 쪽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적금도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인데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예적금이 없어. 채권도 없고. 근데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하면 뭐 어떻게 되나? 이자 비과세는 쓸 필요가 없는 말 아닌가? 왜지? 왜 썼지? 채권이 없는데? 예적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생산적금의 ISA는 약간 언어 도단이죠.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그다음에 국민성장 펀드, 그다음 BDC, 비즈니스 디벨롭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데 국민성장 펀드에 돈을 넣으라는 얘기고 BDC라는 거 새로 했는데 저거 우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건데 저걸 넣어라? 잘 모르는 건데요? 했는데 이자 소득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말 잘못했어요. 이자 비과세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국내 주식들이 이자 주나? 원금 보장 주식인가? 아니죠. 펀드 배당이지. 무슨 이자를 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젊은이들이나 자산을 모아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웃기는 게 연 2천만 원에 총 2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연 2천만 원 한도예요. 연 2천만 원 한도인데 총 2억까지 10번 10년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상품은 10년짜리 상품이야.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 최대 2억까지 넣을 수 있는데 매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 기간은 10년 한도야. 마지막 10년째 2천만 원 넣고 1억 8천에서 2천만 원 넣어서 그거 얼마나 좋은 거지? 게다가 2월이 안 돼요. 2월이 안 돼. 그러면 한 해 돈이 있고 한 해 돈이 없으면 2천 넣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그럼 다시 그 다음에 돈이 생겼어. 그래서 4천 넣어서 6천, 3년째 6천 맞춰? 못 맞춰. 그냥 2천 넣고 끝이야. 그럼 중간에 돈 없을 때 이빨이 송송송 빠져요. 송송송 빠지고 아니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한도는 알겠는데 2억이란 말로 왜 이렇게 호도하지? 2억을 넣으려면 10년 내내 따박따박 적금 넣듯이 2천만 원씩 넣어야 돼요. 이거 누가 넣겠냐고. 젊은 사람도 이거 넣겠냐고. 나도 월급쟁이 해봐서 아는데 성과급이나 뭐 이런 거 받을 때는 몰라도 평소에 성과급 안 나오고 이러면 2천만 원 안 생겨. 월급쟁이들 잘. 그럼 넣겠냐고. 그러면 갑자기 돈 생기네. 하이닉스처럼 돈 벌었을 때 한꺼번에 쫙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시겠죠? 자, 증시각도 TV 앞으로 여러분 방어해 주시고요. 저 지켜 주시고요. 여러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위군사로 좀 지켜 주셔야 되는데 이 공무원분들께서 만드는 건 디테일을 잘 확인해 하셔야 돼요. 이건 청년들이 이 정도 돈이 있을까? 청년들이 그 참 게다가 기존 IASA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장점들은 없애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기존 IS에 하게 하지 뭐 굳이 생산적금. 네, 두 번째.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열이 많이 났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저 오늘 뉴스 하이킹 나가서도 이 얘기 하러 나가는 거고요. 제가 사실 방송 나가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더 시청률 좋은데 또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막 나갈 수 있을 거야. 부르는 데마다 다 나갈 겁니다. 이 얘기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당분간은. 자, 하위 25% 기업 중에 그게 무려 13반기 중에 12반기가 하위 25% 있어야 돼요. 25% 들기도 되게 어렵겠다, 그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면 회사의 총 순자산을 주가, 시가로 10분의 1 토막을 내나 1조짜리를 1,000억으로 만들어서 하위 25%는 들더라도 힘든 하위 20% 들더라도 할증은 30%. 그러면 1조짜리 회사를 1,300억 원에 증여하는 상속하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주가를 올려? 그냥 주가 찍어 눌러가지고 한 그 10분의 1 토막 내가지고 이거는 기업들한테 아주 강력한 주가 누르기라는 촉매를 일으키고 있는 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아주 놀라운 게 이게 상속 증여 세제잖아요. 세제인데 세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요 안에 보면 이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세법에 없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 법적인 거 잘 아시는 분은 기가 차 하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최대한 주가를 찍어 눌러라고 판을 깔아줬어. 기업들한테. 이제 얼마든지 주가를 깔아 뭉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공무원들의 디테일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ISA와 이 세제안을 보면서 저 안에 떠오른 생각은 공무원들은 주식시장이 안 되기를 바란다. 주식시장이 잘못되기를 바란다. 입니다. 그래서 감히 가이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의 주식시장 접근 금지를 풀어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주식시장 접근이 개별 주식당 3천만 원 이상 되면 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절대 안 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주식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얄밉잖아. 주식해서 저놈들이 돈 벌면 짜증나. 나는 못 벌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위공직자분들은 돈의 여유도 좀 생기고 주식 투자할 수 있지만 못하니까 뭘 좋게 만들겠어. 정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흥분하니까 분석이 정확히 안 되네. 논리적으로 안 나오네. 흥분하니까. 하여튼 이건 주가 누르기 방지가 아니고요. 주가 누르기 권장입니다. 이거 시행되면 한국 시장 떠나야 됩니다. 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주식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지수 2000포인트대 다시 간다. 이거 진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습니다. 골 때리지 않아요? 상법 개정한 나라에서 주가 누르기 할 수 있도록 더 권장하고 있어. 공무원들께서. 놀랍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블룸버그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 투자에 부적격하다라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막 반박했어요. 금융위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의 이런 노력이 무의화되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27일 거래 만에 40% 가까이 지수가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옛날 25년도 중국하고 똑같지 않느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한국은 GDP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년도 기에 3.7%나 올랐다. 그리고 흑자 수준도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주식시장에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하기 나쁘다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금융위 말고 또 다른 공무원들께서 세제실 쪽의 공무원들께서는 이 주가 누리기 방지법에 제가 왜 이렇게 폭발을 하고 있냐면 이건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미친 짓이에요. 공산당보다 더 못해. 중국 공산당보다.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기제가 사라졌다.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언젠가 좋아질 수 있어요. 외국인들 한국 버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국에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6.25도 극복한 민족이에요. 국가예요. 그리고 정말 아주 어려운 것도 다 극복했으니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참고 한 10년, 20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는 호소 외에는 외국인들한테 논리적 호소를 할 게 별로 없네요. 감성 터치 100개는. 저희 잘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네. 자, 미국은 반대로 오늘 상위 5개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거의 증발했습니다라는 차트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는 참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에 그냥 잘 반영되는 나라입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실적을 내거나 이런 거가 결과치가 나왔을 때 야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야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요 차트 보면 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빅5 주식 탑5 주식들이 다른 S&P 495개 종목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벌어졌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만큼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심각한 상태다 했는데 최근에 이게 다 붙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지금 탑5 주식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까? 고점 대비? 안 빠졌죠.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미국이 이 차트가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탑5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익이 늘어서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퍼 40짜리가 퍼 20 됐다, 이런 거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퍼 20 하고 있었는데 얘네는 퍼 30이니까 이렇게 벌어졌는데 얘네들이 이익이 증가해서 퍼가 낮아진 거지. 주가는 고점 부근 아니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고점 근처 아닌가요? 주가는 고점 근처예요. 근데 이 벌어졌던 게 왜 좁혀들으냐고.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익처럼 주가는 갑니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익 대비 주가로 갈 수도 있는데 대주주 좀 보시고요. 대주주 지분 보시고요. 나이 좀 보시고요. 상속 여부 보시고요. 순자산 가치 보시고요. 할인폭 보시고요. 추가 할인 어떻게 될지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러면 우리 영리한 젊은 친구들 다 미국 갑니다. 제가 미국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정말 슬프네. 한국이 좋아. 싸. 싼 이유가 있잖아요. 미안. 그렇지만 싼데. 싼 이유가 있어서 싼 건데 뭘. 저기 언젠가는 그래도 애국심은 어때? 애국심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젊은 사람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의 그 위험자산 선호를 일으킨 중동 이란 호르무즈 협상이 매우 어떤 협상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쯤에 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내용 알려진 바로는 이런 거예요. 보도되고 있는 거는요. 일단 60일간은 통행료 면제되고요. 일단 기뢰 제거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정화 작업이 끝나면 오만과 이란이 협상할 영구 협정 조건에 따라서 중앙 항로를 양방향 통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 방법은 걸프만으로 들어오는 이팡성 선박은 이란 쪽으로, 그 다음에 나가는 쪽은 오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제 다국적으로 중재에 참여했대요. 오만, 카타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과연 이게 돈 안 받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는 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더에 대한 걱정이 좀 있죠. 최근에 엔화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본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꼭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재미난 차트가 있었는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 흐름입니다. 해방의 날 이후에 완연하게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 흐름들이 차이가 벌어졌다. 라는 것이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이거는 이제 10년물 정도의 금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좁혀들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더 엔캐리가 이제 엔화 가치가 이렇게 이 금리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태가 뭐죠? 금리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태는 엔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 따라서 통화 가치가 결정되는 게 가장 큰 변수거든요.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럼 또 하나는 재정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데, 일본은 금리도 안 올렸지, 재정도 막 풀어 제꼈지, 이러니까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금리만 보고 엔캐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격차가 미국의 금리 환산을 했을 때 미국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차트는 담고 있습니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해서 옆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시 변동성이 최근에 계속 커져서 선물에 대한 증거급이 인상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좀 이따
아마 했던 얘기를 또 할 텐데 제가 흥분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흥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좀 부끄럽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 시스템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요. 정말 잘해 보고 싶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를 전달시켜 드려서 기성세대로서 그런 거 똑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힘드네요. 예.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